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강의에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답변을 내리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만족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물음에 관해서 이제 싱킹을 해 왔습니다. 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행복인가? 돈인가? 물음을 우리가 던졌습니다. 또, 왜 우리는 끝없는 욕구 속에서 권태의 불만족과 욕심의 초조함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답변에서는 이 정말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주는 시간을 오늘 마련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그 유명한 소유의 이야기. 행복한 삶, 또 좋은 삶, 가치와 의미로 가득한 삶, 만족한 삶.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아래는 불행한 삶, 나쁜 삶, 좋은 삶이 대축점이죠. 삶. 이것은 부가치와 무의미로 텅 빈 삶. 불만의 삶.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량이 이것은 플러스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 욕구 5단계에서를 우리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웨슬로 선생님, 유명한 심리학적인 소위 타계를 이뤘었던 그런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있죠.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데는 뭡니까? 의, 시, 주, 또 수면, 또 성, 이거죠. 네, 이게 이제 이 대표적인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죠. 의는 입어야 되죠. 따스하게 겨울에 입고, 그리고 여름에는 좀 그런 얇은 옷을 이제 입어야 되고, 식은 이제 먹는 겁니다. 먹는 거에는 이제 주식이 있고, 또 포도주나 뭐 이런 어떤 알코올 같은 그 아리스토텔 선생님도 간의 비유를 들으신 것 하나인데, 자, 주는 뭐냐면 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훈훈하게, 여름에는 선선하게,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집 안온한 그 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스위트 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주거지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수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면에 여기서 식은 이제 영양의 문제고, 자, 수면의 문제가 있죠. 하루에 사람은 7시간에서 6시간은 푹 자야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 생체 리듬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 그래야 한단 정신이 맑고,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할 때 드러나는 것은 초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매우 괴롭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롭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게 또 성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이게 사람이 성이 이제 성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성의학이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이제 클리닉이 지금 많이 유포가 되어 있고, 심리치료에서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되고 이제 충족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게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럼 이 생리적 욕구에 지금 이것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로 나가냐면 안전 욕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안전 욕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생명 욕구 아닙니까? 생명 보존.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이라든가 재산 보존, 네, 이런 거 등등이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보를 사실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왜냐면 적에 의해 가지고 침입을 당하게 되면 다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참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국가는 결국에는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깊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금 바다에 나가고 어디 나가면 매우 군인들이 대치하고 이제 그리고 또 스파이가 들어와서 국가의 그 산업 기밀을 다 빼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하면 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군사 기밀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저기서 일정하게 침입했을 때 여기서 취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안전 욕구 다음에는 사랑과 소속. 네. 그렇죠. 사랑과 소속감이죠. 네. 이 사랑은 되게 우리가 이제 깊이 얘기하면 우리가 플라톤 선생님의 플라톤 선생님과 여러 친구들이 같이 이제 담화를 했었던 에로스 사랑에 관한 담화에서, 거기에서 원래는 남성하고 여성이 하나였는데 쪼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화지만 매우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지어낸 이야기지만 매우 인간사의 이 본성을 표현을 해준 것이죠, 신화가. 그래서 그 인간사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서 항상 남성은 여성에게
어떻겠습니까? 또 여성은 남성에게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자꾸 같이 합치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합치기 위해서는 이게 뭡니까? 이성에 대한 아름다움이 매력에 의해서 사람은 그것을 러브를 하게. 그게 에고스입니다. 아름다움을 배나니까 이게 매력이죠. 저 사람 참 매력이다. 어우, 저 강아지 참 매력이다. 그러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그 사람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신가요? 그분도 이제 한번 이렇게 갈파하신 것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그 뿌리 같은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계,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이제 대단히 사람의 그 사랑에 갈구하는데 또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뱃속에 품어서 있다가 정말 어머니는 품어서 있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줍니다.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대한 마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아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뱃속에서부터 잘 어머니가 정말 전적으로 이렇게 돌봐 주시다. 아이가 태어나서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그 아이가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치사랑 어떻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할지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뭐 섭섭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되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다 이해해주고 다 용납해줍니다. 그게 어머니의 이제 오는 그 모성적인 그 자연적 본성의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예외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되게 기저에 깔린 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가 되는 거 어머니가 아이를 갖다가 이제 가장 그렇게 돌봐주고 있고 그러다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필리아를 넘어서는 여기 아가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뭐냐면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적입니까? 너는 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 아빠의 비전에 따르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네가 맞춰져서 지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네가 그걸 안 했을 때에는 그럴 때는 나는 너에게 주는 이런 것을 나는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사랑이고 덮어주 감싸주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규율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규율을 넌 지켜야. 이 뜻에 맞아 규율을 지켜야 된다. 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균형이 여기서 이제 균형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어머니가 자녀하고의 어떤 그 라이트한 사랑의 관계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의 이 가치와 의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를 독립이 될 수 있게끔 어머니는 마음을 열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승화가 될 수 있는 거하고 더 심화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그 마마보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마마보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편 마마보이야. 노. 부인 입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시어머니가 헌적인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랑을 하는데
아들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야게 됐을 때에, 그럴 때에 어머니에게서 떠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몸과 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해서 분리를 해주는 거를 자기가 마음을 열어서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아울러서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마마보이다면 결혼해서도 부인이 계시는데 무조건 엄마 말이 옳다. 해나 엄마 말이 얼마, 그 부인이 뭐라 그러면 아니야, 당신이 아니야, 엄마가 무조건 옳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의 쇼는 좋은데 어머니가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머니가 설사 부당하더라도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게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 부인의 주장과 부인의 그러한 어떤 이 아픔과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마마보이의 특성인데, 그런데 그거를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분리를 시켜주는 그것이 적게 됐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죠. 부부가 자려는데 꼭 엄마가 그 부부의 그 잠자리에 가운데 딱 들어앉아가지고, 네, 들어앉아서 그냥 같이 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어땠냐면은 결혼이 어떻습니까? 일찍 했더니 좋은 일 경우에는 뭐 10살에도 막 조혼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가운데 서가지고 그런 거, 막 이런 경우도 이제 벌어졌겠죠. 왜냐면은 나이 한 3, 40 됐는데 아들이 30, 40, 50이 됐는데 가운데 끼면은 그것은 정말 그것은 일종의 그 변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열 몇 살 된 아이가 정말 애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난지 뭐 한 10년밖에 안 되게 애기죠. 근데 결혼한다고 가운데에 껴서 자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남겨나는데 참 그때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까지도, 우리 현대인까지 남아있는 게 이게 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20, 30 될 때까지 꼭 쟤는 며느리한테 뺏겨서는 안 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노이로제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이 사랑도 중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 중용이라는 건 뭡니까? 너무 과대하지도 않고 뭡니까? 과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품어주는 것이 과대하게 될 때는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관계에서 전체적인 관계가 일종의 이제 노이로제 관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자신이 잘 중용 있게 해야 돼요.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싸주려는 의식에 가가지고 너무 백하다 이게 아닌데, 이거를 이제 잘 조정을 하게 되는 것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꼭 하는 건 이것입니다. 왜? 내가